어제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 플러스 정의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요? 하하, 구제불능 수준이다. 더불어 돈 봉투당임을 자인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송, 이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고소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우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 돈 봉투 당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두꺼워진 방탄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측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 아마 2월이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반대가 138명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명의 의원에 대한 반대표는 각각 145, 155. 무슨 얘기냐? 반대표가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때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한 석 달 정도 사이에 민주당의 방탄 대우가 탄탄해졌다, 강화됐다. 이런 평가. 우리 정미경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거는 좀 약간 다 다르긴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거나 좀 비슷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부결될 거라고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에서 모이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과거에 뭐라 그러냐면 요 고비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어차피 부담스러운 건 다 알아요. 근데 국민들이 금방 또 잊어버리시니까 허허. 여기만 그냥 조금 욕먹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번에도 하지 않았나. 제가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그 과반 이상의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마구 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거의 그 수준이에요. 어허.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 부결시켰죠. 더 심한 노웅래 다 부결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굳이 부결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방탄 정당 이제 대놓고 욕해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걸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국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 예,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아침에 조간들을 일제히 쭉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조간 대부분 일면 기사가 이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목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방탄민주당 돈봉투 체포안까지 막았다. 경향신문 아마 또 일면에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민주당 혁신을 걷어찼다. 이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복경 위원장님은 동의가 되시는지요?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의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민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대응해서 똑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회기 중에 그 형사 책임을 물을 때는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이제 서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평한 권한을 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빈번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예. 이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 아까 장윤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건조하게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치 정치적 공격과 비난을 하듯이 예. 그러면서 투표를 하는 대상자 국회의원들에게도 당신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소라는 어떤 정치적 공격까지 하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품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부결을 유도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결되는 것 자체가 검찰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 아니냐, 정치 탄압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결을 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민주당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그 정치 탄압에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한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요, 이게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 받는 거죠. 네, 가서 판사님 앞에 가서 뭐 이게 저는 뭐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조차 지금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왜 그 판사님 앞에 가서 그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못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윤관석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 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검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그 부결, 그 호소를 해서 부결을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추세가 야 이제 체포 동의안을 없애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이런 것들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좀 예.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 8명,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8명의 그 체포 동의안이 요구가 됐었는데 국민의힘 2명은 다 가결됐고 민주당은 6명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가결 부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했던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이재명 의원 그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올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다 부결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방탄국회 아니면 뭡니까? 자,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이후에 윤관석, 이성만 2명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시죠.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만약 내가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방금 중대한 결심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또 달리 표현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 4명의 민주당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이 4명은 모두 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뭐 이겁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가한테 뇌물 받은 것 아니냐 이걸로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부결. 이재명 대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성남FC 등등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개인 비리 혐의 부결. 윤관석, 이성만 이 2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가 살포되는 것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부결. 정미경 의원님, 다 이 뭐 혐의는 다 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그 귀책 사유가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웅래도 뭐 부결시켜줘야 되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국회에서는 아마 다 부결시킬 거예요. 허허. 뭐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그게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 사실 조금이라도 국민 눈치를 봤다면 지금 그 윤관석 의원하고 저 이성만 의원이 저런 발언 못 합니다. 네. 저 지금은 우리 지금 같이 다 들었는데요. 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보통의 경우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죄가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 같은 당 소속이었던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그 여성의 그 핸드폰 녹음되어 있는 게 다 지금 국민들께서 다 듣고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으로 전혀 모른 척하면서 네.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예. 국민 눈치 안 보는 겁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죠. 4명 연속. 그런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이 사이에 한 명의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었죠. 그것은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가 어떠했죠? 가결이었어요. 하영재 의원이 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걸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때는 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장 심사 받았죠. 근데 판사는 그 영장을 기각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조인이신 장현미 변호사님, 네.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이 4명은 부결,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가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 살포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자금법의 일반 유권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좀 달리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 줄줄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이 검찰,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무용론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새겨 들어야 될 겁니다. 수사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씨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했던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판사 앞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수사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재판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 그 결과 물론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뭐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이 4명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른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뭐 정치 수사,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뭐 부결을 시킨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둘이 아니고 하나일 텐데 왜 그 기준과 결과는 다른 것인지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검찰이고요. 지금 똑같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 편한테는 유리한 결정을 국회가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자기네들 편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남의 편 갈라가지고 우리 편은 보호해주자. 뭐 지금 이런 거라는 게 다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참작해서 국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국회의원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겠습니다. 이거 국민들께 얘기하면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체포해라. 그리고 법원 판사 앞에 가게 만들고 끝까지 부인하면 사실 죄질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을 더 보호하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상식적인 기준에서 봐서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 위원장님, 예.
예, 우리가 그 5명만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또 3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있어요. 3명 중에서 2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 가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 포함해서 선거와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슷한 건입니다. 그 4분은. 그렇기 때문에 두 분씩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 나머지 부결된 그 민주당 소속 4명은 좀 다른 건입니다. 선거와 정치자금 이게 이제 당내 선거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의혹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영재 의원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던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단상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공격과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잘할 수 있는 건 수사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선거 때 하면서 국정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압수수색, 예. 체포동의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결된 4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야당만 이런 혐의가 더 씌워질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3명이 있었던 건에 대해 3명 중에서 2명이 민주당이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가결을 다 던졌었던 반면에 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도 국민의 대표인데 대통령처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개제에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개헌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개헌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움츠려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당선 이전과 이재명 대표 당대표 이후가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그렇죠. 뭐 이런 그 건데. 이후에는 예. 다 지금 자기네들이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부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전에 민주당과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통령 바뀌고 나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